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7일 어느덧 보니까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라. 이번에는 더 잘해보라.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감스님들 차례입니다.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꼭 만드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 스마일도 실패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패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감스님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숨기는 정보,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보유세 인상을 울부짖으면서 선진국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선진국의 LTV 이야기는 안 꺼내고 있습니다. 대출은 케이블 타이로 목 조이듯이 조여놓고 보유세, 양도세도 올릴 생각만 하는데 왜 LTV는 안 올릴까요? 여기에서 주요국 평균 LTV를 살펴드리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까지 다 주요국 평균 LTV가 100%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40%, 44.4%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만약에 우리도 평균 LTV를 갖다가 100으로 해놓고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를 갖다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LTV만 지금 줄이고 양도세, 보유세만 지금 증가를 하겠다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역대 공시가 변동을 살펴드리면 공동주택 공시가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지나서 쭉 살펴봤더니 1년차 때 지금 9.16% 상승했습니다. 아마 2년차, 3년차도 역대급으로 아마 공시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지금 세제 개편안이 7월 말, 8월 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오게 되면 1주택자까지도 이제 재산세라든지 또 가격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종부세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가 잘 대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배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무주택자들에게도 좋은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임대인들이 전세나 월세로 해서 이 세금을 전가를 갖다 분명히 시킬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네, 부동산 토론회 명짤이 나왔는데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부동산 차익만 지금 20억 이상입니다. 이 의원분들이 지금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 좀 받아서 내 집 장만을 하겠다. 그것도 한 10억 언저리 시차익도 아니고 실거주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전세 월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정작 대통령부터 포함해가지고 주요 고위공직자분들은 벌써 부동산으로 차익을 정말 많이 얻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진짜로 공정한 사회인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무엇입니까? 2개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20인을 설문조사했는데 전문가 20인 분이 다 공급 부족과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내년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26년 상반기가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올랐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아마 26년도보다 27년도가 더 큰 상승을 보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많은 전문가분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 감사 스마일도 제 개인적인 랩실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날씨만큼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각자의 선택이지만 서울 수도권 아파트만큼은 진짜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지금 부르짖었던 것처럼 누가 사게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매도인들이 또 순진하게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갖다가 시장에 내놓을 거라는 이 정부의 생각과 반대로 팔지도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올 상반기보다 더 뜨거워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그 문제는 전세나 월세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추가로 오르고 있는 지역 안양시 만안구 석수역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다산 신도시는 8호선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7호선 라인으로 주목하고 있고 영통구는 비역세권 신축까지 퍼지고 있고 3번도 슬슬 전고점을 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은 송도, 계양, 산곡, 부평, 시청역 등으로 해서 신축 대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빠지고 있는 덕양구 관련해가지고 또 덕양구도 지금 분위기가 이제 확연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본론으로 덕양구 아파트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스마일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 패권을 가르는 AI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박정우님의 경제노드맵에서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AI를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거나 AI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5가지는 꼭 명심하시고 각자가 잘 대비하거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컴퓨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세 번째로는 에너지, 네 번째는 알고리즘, 다섯 번째로는 규제. 이 5전장으로 미국과 중국, 한국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 5가지를 먼저 선점하는 국가가 아마 AI 패권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컴퓨팅에서 이제 데이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데이터에서 이제 에너지, 알고리즘, 규제 이 5가지를 다 갖추는 나라가 아마 AI의 승자의 나라로 갈 것이고 또 AI에 맞춰가지고 각자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들을 감스님들은 AI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가 잘 대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감사스마일 찐팬 멤버십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찐팬이 되길 희망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다가 멤버십 가입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시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스마일이 본론으로 덕양구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창릉 S3과 S4블럭 일반 청약 날입니다. 먼저 창릉 일반 청약을 갖다가 지금 준비하시고 도전을 갖다가 할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은 창릉 일반 청약 S3 2공영이라든지 S4 온전한 공공분양을 놓치지 마시고 꼭 청약에 도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소결론으로 드리고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7월 거래량 1등이 지축역 한림 프레버입니다. 그리고 2등이 삼성 리슈빌 센트럴파크 도레올 센트럴 더 힐. 도레올 센트럴 더 힐은 3단지고요. 그 다음에 삼성 리슈빌 센트럴 파크는 15단지입니다. 그리고 DMC 호반베리디움 더폴의 4단지는 향동에 있는데 향동의 대장단지고 달빛 1단지, 소만 6단지, 별빛 8단지, 달빛 2단지, 라이프까지 이렇게 덕양구에서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제가 지축역 한림프레버가 5월 달에도 상당히 거래량이 많았는데 꾸준하게 지금 지축역 한림프레버를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축역 대장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 지센프 그리고 이제 북한산 유보라의 아파트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실을 알고 8억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8억대 매물이 사라졌고 이제 8억 후반에서 9억 초반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 리슈빌 센트럴 파크라든지 도레올 센트럴 더 힐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삼성의 20단지나 2단지를 갖다가 거기를 살 수 없는 분들은 15단지를 갖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도레올 센트럴 더 힐도 마찬가지로 5, 6, 7단지를 갖다가 자금적으로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3단지를 갖다가 지금 매수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 여건에서 만약에 그 아파트를 갖다가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면
차선책을 갖다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가 지금 이 선택이 결코 1년 후, 2년 후, 그리고 창릉 신도시에 GTX-A 창력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로 뭐 직주근접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통으로 해가지고 창력을 갖다가 BRT로 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구파발부터 지금 현재는 삼성과 한국항공대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BRT가 있는데 현천동까지 지금 저는 구파발에서부터 충분히 BRT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창천벨트의 아파트는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꼭 선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은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시장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삼성 호수 사장님 블로그로 좋은 인사이트를 한번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도에 삼성 아파트의 가격이 역사적인 고점 직전에도 전세 가격이 폭등이 먼저 선행했습니다. 2021년 시장이 지금 대자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는 삼성 주변의 매매, 전세, 월세 물량 변화를 월간 단위로 포스팅을 했는데 물량이 늘어도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굳이 조사할 이유가 없어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전월세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폭이 너무 커지고 있고 삼성 주변 매매, 전세, 월세 물량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이 상당히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고민하는 상담 시에 감사 스마일도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삼성 주변에 특별한 호재는 없다. 단지 더 이상 빠지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호재이고 고양시에 속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싸게 집을 구입하는 것이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금이든 은이든 싸게 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쌀 때 사려고 하지 않고 쌀 때 사야 되는데 꼭 남들이 이제 사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모든 투자의 원칙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데 비쌀 때도 꼭지까지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뒷사람이 그러니까 뒷사람이 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남긴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실패가 없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삼성과 원흥 아파트 매물 변화 쭉 보시게 되면 확실히 지금 매매나 전세, 월세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물 감소가 심각한 부분은 매매가 아닌 전월세 시장이고 푸른색으로 칠한 아파트 단지 전세와 월세 매물은 지금 보면 빵입니다. 빵. 부르는 게 값인 시장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고 불과 2달 전만 해도 전세 5억 밑에서도 거래가 되었는데 요즘은 6억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매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작년과 비교하게 되면 전세 매물은 62%, 월세는 무려 84%가 줄었습니다. 삼성을 방문해가지고 덕양구의 창천벨트를 방문해서 갭2 3억 이하로 지금 조금 가려고 했던 분들은 지금 3억 이상을 갖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제 확실히 갭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축과 향동, 덕은도 지금 매물이 확실하게 매매 수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전세나 월세도 지금 감소를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팩트이고 팩트는 의심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더 나가서 일산 동구 서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내 생활 반경에서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매수해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기 남부,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을 갖다 보고 있는데 감사 스마일 생각은 지금 고양시, 특히 덕양구, 특히 창릉 신도시 주변 아파트를 갖다가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꼭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지금 매매가 이제 전월 시장도 이제 매물이 기해지면서 잔금 일자를 갖다가 못 맞추다 보니까 이제 보관 이사를 갖다가 해야 하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올 하반기 특히 8월이 지나고 나면 진짜로 이런 임대차 시장에 큰 불안이 나타날 거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제가 오늘 방송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이야기만 드렸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면 이케아, 그리고 이제 고양 창릉 5구 타입이 6억 2천인데 오늘부터 이제 일반 청약을 갖다 한다라는 뉴스의 신문 기사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S4블럭이 59 타입이 평균 6억 2천, 옵션하고 이것저것 다 하게 되면 6억 5천이 넘어가고 거의 7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지금 분양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지금 생각하신 분들
저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창릉 S3, S4블럭은 본청약, 일반 청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 이야기대로 안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중요한 거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단 한 분이라도 꼭 제 이야기대로 행동하셨으면 좋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3대 업무지구를 갖다가 GTX-A 창릉역이 열리게 되면 한수정 없이 가게 되고, 또 고양 은평선 도로울역과 S4블럭은 초역세권이고 S3블럭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케아를 갖다 더불어 다닐 수가 있고, 이케아 내에 또 롯데아울렛도 있다 보니까 초중고를 다 품고 있고, 또 원흥지구에 복합 문화센터, 수영장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런 문화센터가 또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입주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원흥지구의 그런 인프라들까지 함께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제 사전청약 포기하셨던 물량들이 오늘 일반 공급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일반 공급 물량보다는 더 세대수가 증가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30년 2월과 30년 3월을 갖다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물론 뭐 자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계약금이 없어서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지만,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2027년, 내년 2028년 앞으로 창릉 신도시에 입주를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고 하면, 지금의 분양가보다 높아지면 높아지고 더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고, 또 온전한 공공분양이라든지 이 공유형의 이런 조건들이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제 말씀대로 꼭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서울 진입을 노리던 분들이 예산 한계로 눈을 넓혀가지고 창릉 신도시로 좀 몰리고 있는데, 창릉 신도시가 그렇게 분양 물량도 많은 것도 아니고, S3과 S4블럭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전청약으로 해서 공급을 했던 단지다 보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런 분양의 혜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또 S2블럭이 지금 결정되진 않았지만 S2블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입지적으로 S3과 S4블럭이 더 좋다는 말씀 드리니까 제 말씀대로 꼭 행동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고준덕 박사님 팬딩 특강을 들으면서, 이 내용은, 감스님들께 좀, 원래 멤버십 이야기로 좀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또 7월의 마지막 주, 또 이렇게 또 폭염이 또 심한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감사 스마일 응원해주시는, 감스님들께 그래도 제가 뭔가 혜택을 좀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특강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요약으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내년까지 하면 우상향이 상당히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리플 상승, 또 대출은 이제 더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무조건 1순위로,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도 물론 좋은데 내 집 마련을 갖다 최우선적으로 지금 행동을 갖다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체크를 할 때 입주 물량, 통화량, 기준금리 이 세 개를 갖다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지, 또 통화량이 많은지, 또 기준금리가 어떤지.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올 하반기 또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더 인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입주 물량과 통화량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을 것이다. 지금 노동강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외곽 지역,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곳들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지역 간의 풍선 효과에서 상품간,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제 풍선 효과도 무게중심이 지금 옮겨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지역 간에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을 갖다 좀 보실 것을 조언드리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강남 아파트도 미분양이 되었었고, 이때 미분양을 갖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라고 고준석 박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둔천중공 분양 당시에도 이거 좋은 말물이니까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폭락론의 이야기에 휩쓸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포기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 가까운 예로 서울은 아이파크도 지금 미분양이었는데 지금 피가 5억에서 6억을 붙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한테도 이거 하라고 당첨됐는데 계약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말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사이트가 없으면, 부동산에 잘 모르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행동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지금도 매수하라라고 저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절대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지방 아파트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지방 아파트는 매도하시고 차라리 지방에 전세나 월세 사시고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갖다가 1주택 똘똘한 한 채로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통화량이 1% 증가할 때마다 1년 내 집값이 0.9%, 약 0.9% 올라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집값이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를 갖다가 하려면 꼭 서울과 수도권에 유망한 자산, 황금성이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욕망을 통제해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사기꾼의 사탕말림에 현혹되고 경험도 없으면서 욕망을 쫓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스마일과 꾸준하게 부동산 공부도 해 나가면서 투자 공부도 함께 병행해 나가실 것을 조언드리고요. 오늘의 가격을 인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가격을 알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오늘의 가격이 제일 싸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S3과 S4블럭 본청약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다고 하지만 내년에 이 본청약 분양가는 없을 것이고, 제가 작년에도 창릉 천막을 아예 노골적으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계약금만 있으면 무조건 보여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제 말대로 안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의 가격이 제일 싸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래야지만 내 집 마련을 앞당길 수가 있고 더 큰 후회를 안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앞으로 기회비용을 계속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여건, 내 조건, 내 대출, 여러가지 내 자산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어제도 제가 지난 주말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면 가장 좋고, 만약에 내가 1순환고속도로 안쪽이 좀 힘들다, 나는 어떻게든 서울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서울 외곽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덕양구가 정말 앞으로 많은 상승을 보일 거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 그러나 언제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갖다가 해야 될지 시간을 갖다 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여건에서 가장 좋은 무엇을 갖다가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재개발 지역 중에서 지금 좀 좋은 지역을 갖다가 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강서구에서는 방화 5구역,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서는 부가현 2구역, 그 다음에 은평구에서는 가련 1구역을 갖다가 고준석 박사님께서 찍어주셨는데, 제가 찍어줬다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갖다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조금 그래도 한 장기적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를 가져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세 곳을 꼭 한번 찾아보시고 직접 임장도 가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에게 또 상담을 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리마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천리마를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감스님들도 저하고 최근에 감사스마일 TV 애청자가 되신 분도 있으실 거고, 5년 전, 3년 전, 7년 전부터 저의 애청자가 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있어서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고 경험한 만큼 그런 것들이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니까 꼭 제 이야기를 갖다가 흘러듣지 마시고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창릉에 일단 S3과 S4블럭 일반 청약을 갖다 준비하신 분들은 꼭 도전하셔가지고 꼭 당첨, 그리고 창릉 신도시에 이렇게 좋은 창릉 신도시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창릉 신도시의 가치는 빠르면 내년,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면 내후년 되게 되면 아마 서울의 어떤 곳보다 창릉 신도시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창릉 신도시의 그런 진정한 가치, 그리고 감자스마일이 꾸준하게 매년 동안 이야기 드렸던 덕양구 창천 벨트에 있는 은평뉴타운부터 포함해서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 그리고 행신 화정 원단까지도 아마, 그리고 대공 역세권 개발도 조만간 이제 또 밑그림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아질 곳 고양시 덕양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